오케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해피님, 파밍님, 유빈님, 안녕하세요. 하루님, 담쟁이님, 대박주신님, 안녕하십니까. 금휴일님, 미줌님, 바나나님, 반갑습니다. 양정님, 어서오세요. 이천님, 구경님, 스님, 레몬님, 안녕하세요. 깔리파님, 땅님, 파링님, 주도님, 반갑습니다. 롱런님, 구경님, 소리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관망님, 유부남님, DL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로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어디로 흘러갔냐면은, 뭐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요. 지금 사이클은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등등 그동안 시장의 언택트 중에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고,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빼고요, 대세 상승론에 가담을 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주고, 지금 어디로 사이클이 살짝 이쪽으로 흘렀냐면, 물론 돌고 돌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갈 겁니다. 또 항상 그래왔고요. 그 자금들이 최근에 그린 뉴딜 발표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로 쏟아졌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태양광과 풍력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우리가 지수는, 이 지수라는 것은 모든 종목들 합쳐서 평균 가격을 내는 게 이게 지수잖아요. 앞으로 이 지수 폭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년간 얘기하는 게, 지수를 보지 말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오래 갈 건지, 오랫동안 함께 할 건지 아닐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 건데,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네. 네. 자, 그런 건데요. 그럼 종목을 들어가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럼 종목을 들어가면, 네, 마우스가, 네. 대표적으로 풍력주, 동국, 어떤,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죠. 네, 이런 종목들. 동국 SNC. 저가 대비, 코로나 저가 대비 1185원짜리가 벌써 7,000원대까지 갔었어요. 1185원짜리가 7,220원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네, 여정이 아이오님 반갑습니다. 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인기가 없는 거, 하락 추세에 있는 거, 엄청난 하락이 진행되고 있거나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는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주워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수익률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여정님. 동국 SNC 어떤 풍력에 가니까 당연히 정통 강자였던 태웅조차도 오늘 급등이 나온 거예요. 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럼 태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점점 될 거지만, 이제 거래량이 실리잖아요. 이제 수급이 붙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언제든지 변동성의 확대는 굉장히 클 것이다. 아래로는 다시 한번 6,000원 지지 테스트, 그러면 위로는 12,000원까지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남아 있는 거고, 동국 SNC 태웅, 그리고 종통 풍력주의 유니슨까지도, 그리고 실적 최고인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태양광, 하나솔루션 날아가죠. 자, 태양광, 여러분들, 태양광입니다. 하나솔루션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있죠. 현대에너지솔루션 100% 태양광 업체. 지금 여기 주가도 견고하고요. 심지어 그동안 죽을 썼던 OCI조차도 오늘 상승세가
나왔어요. 물론 갈 길이 멀지만 이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다. 이 사이클. 자, 이 안에서 또다시 이제 LS 쪽으로 또 LX도 올라가고요. 굉장히 재밌죠. 주식이란 게 이렇게 사이클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돕니다. 어느 순간. 여전히 바이오는 강세예요. 여전히. 바이오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양극화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LS가 가고 이 종목을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SK 케미칼이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중류를 선박에 적용하려는 그 시도의 이슈로 그냥 가격이 높아지고 증설을 하니까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은 역사적으로 3년이든 1년, 2년, 3년이든 5년이든 펀더멘탈 좋은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해라. 그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이왕이면 싸게 사라. 싸게. 그럼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이 펀더멘탈이 좋다면 8만원에 사든, 그렇죠? 8만원에서 사고 7만원에서 사고 6만원에 사고 5만원에도 사고 이렇게 사서 모아가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치고 갈 것이다. 그렇다니까요. 너무 이게 주식의 묘미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돈도 벌고 배우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돈이 계속 사이클이 돌거든요. 저만 재밌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시청자들 다 돈 버는데 현대약품은 왜 올라갈까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방금 전에 글을 좀 이렇게 올렸는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이 돼요.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실적이 되니까 이제 경고하니까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이슈로 가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느냐, 탈모 이슈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바르는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이라는 손대지 않고도 두피에 마사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내놓는다는 거죠. 현대의약품뿐만 아니라 JW 신약이라든지 뭐 예전에 뭐 고려제약이라든지 어떤 그 테마가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제품 이름이 좀 어려운데 로게인폼 에어로졸이라는 이 제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출시된 최초의 거품 타입 탈모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바르지 않고 그냥 뿌리면서 치료 외용제로 두피 흡수가 빨라가지고 지금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굉장히 포기가 빠르다. 그 포기라는 것은 3달, 6달, 내가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거를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 ISC 반도체 세계 1위예요. 이거 세계 1위잖아요. 세계 1위. 이 세계 1위를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 겸손히 그러잖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 말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사놔라. 그래야 이거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VIP 회원들. 이게 정통 강호 그거예요. 주식은 꾸준하게 어떤 종목은 3달이 걸리고 어떤 종목은 6달이 걸리는데 어떤 종목은 1년도 걸리고 3년 이상도 걸리고 5년 이상도 걸립니다. 성격마다 언제 어느 순간 뭐가 올라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보세요. 가잖아요. 이게 세계 1위 클래스라는 거예요. 클래스는 영원하다. 적자가 나왔는데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야죠. 실적이 올라오는데 회사의 가치는,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거 사도 될까요? 하면은 진짜 네, 아시죠? 네, 저거 오한만 들고 옵니다. 이제서야 이거 사도 되나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다.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가는 거야. 8,000원대 왜 안 샀냐는 거야, 내 말이. 자, 그러면 현대차 날라가잖아요. 현대차
여러분들 현대차 날아가는 거 봐요. 내가 현대차는 싫어한대. 현대 자동차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현대차 주식은 좋아한다. 왜? 일단 싸다. 우리나라 세계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 우리가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반도체 다음 뭐냐? 자동차잖아요, 사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온 거지. 네이버 카카오를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내수용이에요. 물론 네이버 카카오가 수출로 이렇게 딱 퍼져나가는 순간 굉장한 시너지가 터지겠죠. 그거는 이제 번외로 놔두는 거고 아직까지는 내수용이고 현대차는 수출을 하잖아요. 자동차를 판매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도요타를 눌렀어요. 여러분들 그 동남아 여행을 가보시면 태국이라든지 어떤 말레이시아라든지 어떤 그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차들이 거의 다 일본 차예요. 물론 태국은 아직까지 일본 차가 거의 90%를 차지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도요타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소차까지도 그린 뉴딜 수혜를 입고 또 날아가는 거고 실적이 견고해요. 코로나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그게 굉장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세계 전기차 시장 탑5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어떤 이래저런 호재가 겹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현대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샀다 10만원 이하에서 나는 사놨다 이런 데서나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나는 샀다 내 현대차를 팔아가지고 현대차 주식을 사신 분 있잖아요. 여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현대차를 팔았어. 자기가 현대차야. 현대차를 팔고 현대차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들고 가야지. 들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 최소한 15만원까지는 들고 가야죠. 여러분들 다들 이해됐죠? 현대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15만원까지는 더욱더 길게 들고 가라.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아, 구경님 현대차 사려다가 주식으로 샀어요. 잘하셨어요. 현대차의 장점은 차가 빨리 나와. 신차가 빨리 나와요. 신차 주기가 5년입니다. 그 안에 페이스리프트, 뭐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막 하잖아요. 투싼, 뭐 산타페 등등. 뭐 신차 출시하고 2, 3년 있다가 페이스리프트 하고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신차 출시하고 신차 주기가 5년이거든요. 현대차는. 그러거든요. 이번 아반떼는 좀 더 당겼었고. 그냥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 다음. 제 생각 많이 안 나던가요? 광동제약. 광동제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게 날라간다. 결국 좋은 회사는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날라가요. 그렇죠, 유빈님. 여정님 안 그래요? 광동제약 날라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시간이 지나서 광동제약이 예를 들어 12,000원, 14,000원 간다. 이거 뭐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신 말이 맞았다. VIP 회원들이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어. 경소님 말이 다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당신 말이 맞았다 하는 사람들은 역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첫 번째, 그 종목을 팔았거나 또는 두 번째, 그 종목을 지금까지 보유했거나 거기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 차이입니다. 경선이 그랬습니다. 7년 전후 주식은 7년 정도는 7년 전후로 일단 모아간다고 생각을 해라. 우리 직장인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수입에 한 월 100만원 이상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100만원 이상은 주식을 사 모아가라. 계속 그걸 7년 동안 정도만 모아가면은 그 다음부터 수익은 막 빵빵빵빵
커진다 액수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복리라는 개념이 연간 수익률의 6%를 가정했을 때 6%.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원금의 2배가 됐을 때 연간 수익률이 6%라고 가정했을 때는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자, 12년. 그러면 12년이면 내 원금에 2배 불리는데 12년? 야, 씨, 이거 뭐 이거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연간 수익률. 연간 수익률이 6%라고 가정했을 때 복리로. 네, 복리로. 근데 그 다음에는 커지죠. 자, 내가 1억 있다. 12년이 걸려서 2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억이죠. 그 다음에 8억이죠. 이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 복리, 연복리 6%가 뛰어넘어가죠.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25%, 28%, 30% 복리로 이게 돌려버리면 이게 급격하게 이게 12년이 연복리 12%로 가정하면 12년이 6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 또 연복리가 24%가 터질 때가 있죠. 포텐셜 터져가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줄어들죠. 또 줄어듭니다. 자, 30% 넘어가면은 또 이게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돼요. 종목이 날아간다니까요, 지금. 자, 그 다음. 경선이 중국 소비재, 한류 그쪽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죠. 자, 오늘 또 터졌습니다. SM. 호재 터졌죠. 이거. 즉 시간에서 날아갑니다. 이 큰 회사가 시간에서 지금 6%예요. 그럼 내일 뭐 한 10% 전후의 상승률이 나오겠죠. 변동성이 클 겁니다. 이거 사람 얘기 아니죠. 우리는 좀 밑에서 다 잡았는데. 이제서야 공개하는 거예요. 저 밑에서 잡았어요. 저 밑에서. 내가 그랬잖아. 주식을 모아가기 전에 날라가 버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이 SM을 1000만원어치를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한 300만원어치 샀어요. 근데 지금 날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날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일 또 이게 뜨겠죠. 이렇게 37,500원 전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겠죠. 자, 무슨 뉴스 떴습니까? 네이버가 지분율 제3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네, 나왔죠. 1000억 규모 지분 인수, 지분율 10%. 네이버가 JYP가 아니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예전에 지분율을 산 것처럼 1000억치를 산 것처럼 SM도 1000억치를 질렀어요. 강력한 백그라운드죠. 안 그래도 한류의 시장 점유율 1인데 뭐 엑소, 뭐 NCT라든지 뭐 동방신기, 뭐 레드벨벳 많이 있잖아요. 등등. 백그라운드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플러스 이제 네이버까지. 엄청나다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눈치를 그러니까 빨리 차려야 돼. 동방신기 콘서트를 내가 봤다. 슈퍼주니어 콘서트도 나는 본 사람이다. 남잔데 남자 아이돌 콘서트를 본 사람이에요. 왜? 돈 벌려고. 알아야 되니까. 29,900원, 39,900원 결제한 사람이에요, 제가. 온라인으로. 자, 그건데, 그래서 최시연이 뭐 나와가지고, 슈퍼주니어 최시연 나와가지고, 막, 뭐, 호랑이든, 뭐, 동방신기 나와가지고, 막, 고래, 막, VR로 막, 이렇게 되고. 그거 다 들었죠? 그런 말 들었습니까? 자, 들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온라인에 뭐, 매진 사례 됐고, 대박 쳤고, 60억 매출, 120억 매출 막 찍고, 막 이수만이 막 직접적으로 프로듀싱 하면서 막 드림 만들고 막 어벤져스 만들고 막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제발 멍청하게 눈만 멀떡멀떡. 여기까지 할게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네, 지금이 뭐 예전에도 그랬죠. 이 순간을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돼요. 이 순간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날라가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납니다. 못 쫓아가요. 심지어 SM을 수익 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크로우님. SM을 종목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얼마에 들고 있는데 이거 얼마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종목 상담을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5만원까지 들고 가라 그랬죠. 5만원. 그렇죠? 장기 투자로 5만원의 그런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고를 때 1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년 이후에도 그 기업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 기업은 좋은 거다. 반대로 이 회사가 소리아빠님 분이었어요. 안 팔았죠? 자, 반대로 이 기업이 1년도 못 갈 것 같다. 존속. 이제는 유지조차도 불안정하다. 그런 기업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10년 이상 종속이 가능하면 그 기업은 좋은 회사다. 그럼 그 좋은 회사를 골랐다면 인기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유행하는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보자들. 그게 바로 추격매수, 내동매매야. 좋은 회사를 골랐다면 오랫동안 함께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싸게 사라. 오케이? 자, 그리고 플러스 인내해라. 기다려라. 딱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자가 돼요. 자산 증시 확 이루어지고. 근데 개인들은 이걸 반대로 하죠. 인기 있는 주식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떤 테마, 인기 있는 거 막 이렇게 정배열 해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52주 신고가 나오고 계속 가는 종목, 그리고 급등주 쫓아갑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어떤 뭐 바이오 신약 해가지고 어떤 물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것도 따라가고, 그리고 싸게 사지 않고 비싸게 사요. 그리고 못 기다립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의 어떤 캘리포니아, 뭐 플로리다라든지, 아니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어디에 호주 산불이라든지 뭐 유럽 스페인에 어디에 불이 크게 났을 때 엄청나잖아요. 뭐 한 달 동안 안 꺼지잖아요. 어쩔 때는 막 다 태워버리고, 이거 보고 나는데 막 30년 걸린다 막 그런 얘기하고, 우리 강원도에도 막 산불 났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민들 대피하고, 뭐 고성인가 어딘가 거기에. 근데 우리가 딱 보면 결국 그건 복원이 돼요. 시간이 해결해 줘요. 물론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시간이 해결이 됩니다. 복원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 지금 하늘길이 막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앞으로도 계속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이제 끝났습니까? 비행기는? 아니잖아. 사람들 여행 안 가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여행 안 갈까요? 가요. 가잖아. 우리가 오래만 살아요? 아니잖아요. 100년 살잖아요, 우리가. 넓게 보면. 100년 뒤에 인류 망하나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협을 받았다. 어떤 세계 3차 대전이라든지 어떤 종말이라든지 그게 왔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뭐 1000채를 가지고 있든 다 끝나요. 뭐 재산이 몇 조를 가지고 있든 간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류가 지속 가능한 상황이 온다 하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됐을 때 어깨 1등주를 찾아내라.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고 치킨 게임이 끝나고 시장 독점
어떤 그런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 이 상황이 다 종결이 되면 누가 가지고 가느냐? 승자 독식,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들이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등 기업에 투자를 해라.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6번. 내가 주식을, 회사를 어떤 가치를 모른다면은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겸손 투자 철학이 좋다 그러면은 겸손하고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보니까 겸손 투자 철학이, 가치 투자 철학이 딱 맞구나. 나랑 맞다. 내가 그동안 단타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는데 맞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어떤 그 기업을 봤을 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된다는 것은 그 경영자의 자질을 보라는 거잖아요. 자질, 능력. 삼성전자의 이재용의 능력, 현대차의 정의선 능력, SK 최태원 회장의 능력, LG 구봉모 회장의 구광모 회장 부회장의 능력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식 방송을 볼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먼저 그 자질을 봐야지 내 재산이 투자 금액이 증식이 되겠구나, 또는 감소가 되겠구나,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낫겠구나, 아니다 같이 하는 게 좋겠구나, 그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제가 그랬죠. 주식 방송을 볼 때 단타 단기 매매, 즉 차트로 보는 방송은 믿고 걸러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멀리 해야 되고요, 이 스마트폰과 멀리 해야 돼요. 왜?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하는 도중에 멀쩡한 거 팔아버리고 이상한 거 사게 됩니다. 이걸 멀리 해야 돼요. 시세 확인은 안 해야 돼요. 하더라도 장 끝나고 해야 됩니다. 시간에 다 끝나고. 어떤 사람이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또 어떤 상황이냐,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쉽지 않죠, 주도님. 그러면 기다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동안 인생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사실 부자이신 분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다면 내가 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주식을 했는데. 왜?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주도님. 주도님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몰빵 쳤기 때문에, 또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10,000원에 주고 샀어요. 이게 7,000원, 8,000원 떨어집니다. 못 기다려요. 그리고 손절 매치입니다. 또는 11,000원, 12,000원 올라가면 매도를 해요. 10%, 20% 수익 먹고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거 사요. 또 물립니다. 또 못 기다려요. 손절 쳐요. 또 다른 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다. 주식은 계속 사는 것이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죠. 그 기업이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울 때, 그리고 그 경영진이 이상한 짓을 했을 때, 그때 파는 겁니다. 그럼 10,000원에 사가지고 7,000원, 8,000원 떨어지고 어떤 코로나 급락으로 인해서 5,000원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변동성이죠.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변동성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5년, 10년, 20년 딱 보면은 그 10,000원짜리가 10만원, 100만원 가 있어요. 공감 가시죠? 주식 경력 20년 이상 하신 분들. 여러분들,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저는 이거를 빨리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깨닫느냐, 지금 20살짜리가 빨리 깨닫느냐, 60살이 빨리 깨닫느냐, 그거야. 그 싸움이거든. 20살에서 빨리 깨닫느냐. 주도님 6개 감사합니다. 20살 친구가 빨리 깨달으면 그 사람은 40대 부자예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빠르면 30대죠. 근데 60대에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들이 지금 겁나 잘해야 돼. 양밑줄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양정님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아빠 단타해. 아빠 주식한다. 주식을 하는 건 좋지. 근데 도박을 하는 거야. 카지노장 가가지고. 자, 카지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패가망신하죠.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빠, 엄마가 되려면 주식을 정도 FM으로 해라. FM. 그리고 하려면,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깔짝깔짝 나오지 말고 제대로 해라. 제대로. 여러분들 1억 투자했어. 마이너스 5천만 원이야. 인생 망했습니까? 아니잖아. 망하지 않아요. 1억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5천만 원 손실 중이야. 아직 안 팔았어. 근데 이게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20년이 딱 지나면 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플러스 5억으로 바뀌어요. 거기에 복리가 붙으면 50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죠. 우리 여정님이 그러잖아요. 여정님. 어떤 모 종목을 3년 동안 계속 샀다. 지금 다 왔어. 막 급등 나오잖아. 지금. 그런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1년 잘했어. 나랑 같이 1년 잘했어. 2년 잘했어. 3년 잘했어. 거기서 포기해버려.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1년, 2년,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잘했는데 4년, 5년 차에 나가리 되는 거야. 대형 사고 쳐가지고 막 몰빵 쳐가지고 이건 뭐 좋다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이건 날라가죠. 자, 안랩 날라갑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안랩은 이거 사지 마세요. 이제 사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8만원 갈까요? 아니, 갈 거예요. 8만원 이상 갈 겁니다. 언젠가는. 나는 언제 갈지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는 갈 거예요. 이게 주식입니다. 이런 일진다이아 보세요. 계속 가잖아요. 좋은 회사는 계속 가요. 대단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대림 비엔코도 지금 날아가죠. 건자재 쪽이 지금 날아갑니다. 건설주가 좋아요.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건설주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건설주 좋거든요. 오늘 대림산업 이게 가잖아요. 대림산업 가죠. 그러니까 대장이 가니까 정통 강호가 일단 올라오니 건자재 쪽이 따라가는 거고, 건자재 쪽이 따라가니 당연히 그렇죠?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가구업체라든지 이쪽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셈이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 자체가. 이 큰 회사가 이렇게 가볍게 퉁퉁퉁퉁 치고 가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도 뭐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일봉으로 보자면은 이게 2배 이상 올라갔는데, 뭐 월봉으로 보면 사실 이게 뭐 급등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 시청자들이 주식을 하기가 너무나도 좋을 때예요. 물론 코로나 때 사신 분들은 인생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내 말 듣고 용기 내가지고 차 팔고 막 집 팔고 막 가지고 있는 현금 막 다 집어넣고 이러신 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있잖아요. 아직까지. 자기만의 그런 맹세가 또 좋아요. 주도님. 그것을 기다린 것이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안 쉽죠. 누구나 부자가 쉽게 됐다면, 왜 여기 뭐 소나타 그랜저 안 타거든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지.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10년간 박스피다. 우리나라 기업은 안 돼. 미국만 좋은 거야. 미국 주식 가자. 우리나라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대중들이. 그러니까 싼 거예요. 자, 너도 나도 이제 달라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나중에 코스피 2600 가고 2800 가고 3000 가고 3300 가면 야 가자 하면서 그때 이제 달라붙어요. 3300, 3500, 3600 계속 올라가거든요. 미국처럼 계속 이제 갑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는. 뭐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올해 어떻게 되나. 뭐 저는 하반기에는 여전히 전기차와 한류라든지 중국 소비재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뭐 답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전기차, 한류, 중국 소비재 관련 식품료는 얘기 안 할게요. CJ 제일제당 뭐 날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2배 수익 냈으니까. 그건 됐고 풀무원도 날라가죠. 하반기에는 그게 갈 거예요. 거기다가 에너지주까지. 근데 저는 올해 어떻게 되고 내년 어떻게 되고 저는 그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5년 뒤, 10년 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뭐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거 관심도 없어요. 청기 누설 정선이 원래 퍼질 때는 또 팍팍 퍼줍니다. 상남자 아닙니까? 계단골님 안녕하세요. 상남자다. 퍼줄 때는 뭐 하려면 하고 말랑 말고 그거지. 근데 안 사신 분들 많아요. 아마 한 분도 못 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5년 뒤, 10년 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5년 뒤, 10년 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회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수익이 어떤 사람은 뭐 1000만원 수익 나고 어떤 사람은 5천만원 수익 나고 누구는 1억 수익 나고 누구는 3억 수익 나고 누구는 뭐 10억 수익 나고 뭐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거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 20년 뒤에 누가 부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뒤에 누가 부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지금 무슨 뭐 500만원 수익 났다고 1000만원 수익 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억 수익 났다고 그게 중요한가요? 1억이 뭐 부자예요. 그게 아니지. 솔직히 얘기해서 뭐 1억 벌면 좋지. 근데 부자가 아니잖아.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교육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종목을 또 다시 들어가자면 네 잠시만요. 마우스 설정을 합니다. 이게 클릭이 이런 범용건형 있죠. 이런 범용건형.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나게 강했어요. 여러분들 이 범용건형 이 보세요. 범용건형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죽다 살아난 종목들 완전히 환골탈태한 종목 그런 종목들이 치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들 1000원짜리가 6000원 가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5배, 10배, 100배도 나와요. 대세 상승이 나와버리면. 지금 대세 상승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5배, 10배 갑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그때 사신 분들은 대형주가 거의 한 약 10배 올라갔고요. 중소형주 종목들이 100배, 200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어떤 이렇게 지수에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종목을 보셔라. 종목을 본다면
여러분들 자산이 이번에 크게 증식이 되어 갈 거예요. 이미 자산 증식이 크게 됐을 겁니다. 이미.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랬죠. 코로나19 폭락 때 용기를 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는 것은 그건 실력이 아니다. 그건 용기로 캔 잠시만요. 아프리카 이게 렉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용기를 내었다면은 그거는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수익 중이라면 그게 실력은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 찍고 올라갔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거느냐, 지금부터는 실력이죠. 종목을 좋은 회사를 누가 선점하고 오늘날까지도 팔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치고 갈 수 있느냐, 앞으로는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글쎄요 저는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식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이렇게 분할 매도나 아니면 매도해가지고 2배, 3배, 5배 올라간 것은 매도해서 또 딴 거 이렇게 사도 되죠. 왜? 복리니까요. 1000만원이 2000만원 됐어요. 자 2000만원 가지고 또 딴 걸 삽니다. 그게 또 4000만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노우볼처럼 계속 불려나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금은 계속 키 맞추기 시기예요. 종목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시 또 종목을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 그렇게 안 좋았던 현대제철이 오늘 10%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가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어요. 남들이 야 이거 안 좋다, 야 이거 주가 안 올라간다, 와, 이거 계속 떨어진다, 그러한 종목들 대중과 반대로 가는 그 용기, 그게 지금까지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종목을 찾아낼 때 실생활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런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가 없다면, 카카오의 카톡 서비스가 이제 중지가 됐어요. 지금 내일 당장 그건 서비스 종료. 무엇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대체 가능한 게 없잖아요. 사실상 당장 카카오톡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자 네이버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이버만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네이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페이, 웹툰, 어떤 각종 뉴스, 정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 거. 집에 정수기들 놔두죠. 정수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수기 쓰시는 분들은 있다가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불편해요. 물 시켜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냉장고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고. 그래서 저도 정수기 사용하거든요.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관점을 봐야 돼요. 저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개를 했잖아요. 전부터. 앞으로의 아파트나 집을 지을 때 현관에 세면대가 있을 거예요. 미니 세면대. 왜? 이제는 사람의 인류의 건강, 어떤 청결을 생각할 때거든요.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바꿀 겁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 이거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듣던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손을 씻어야 돼요. 왜? 생존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선점이 빨라질 그 기업들은, 그 대기업 중에서, 특히 대기업 중에서 선점이 빠르다 싶으면은 현관에서 그 한쪽에, 현관부터 한쪽에 신발장을 축소해 놓고 한쪽에 그 세면대를 만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물론 이게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 가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요? 그거 괜찮지 않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빡 신발 벗기도 전에 바로 손부터 딱 씻고 신발 벗고 딱 들어오는 거, 그거거든요. 그럼 그 업체가 과연 어디 업체가 먼저 할 것인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이제 재밌는 거예요. 건자재 쪽에서 많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LG 하우시스라든지 어떤 대림 비엔코라든지 뭐 이러한 회사들, 네, 뭐 그런 거죠. 아니 뭐 건설사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아직 구독 1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세요. 기분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헬스케어, 한류, 중국 소비재, 그 다음에 에너지 등등 그쪽 섹터가 좋아요. 언택트는 뭐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뭐 다 공개를 했었고, 그거는 이제 조정받으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그물치기 매매법 그 문의를 주시던데, 나는 아직 그물치기 매매법을 아직 못 들었다, 한번 보고 듣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잖아요. 네. 네, 이거를 제가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 특강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 그물치기 매매법의 파일이 있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제가 했었던 이 그물치기 매매법인데, 이거는 신청자들은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거는 99만원이에요. 네, 99만원. 이제 모든 저런 특강은 이제 99만원입니다. 자동차주는 전망이 어떤가요? 장기적으로는 좋을 듯 해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싸니까 괜찮아요. 자동차는. 몰빵만 안 하시면 돼요. 몰빵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주도님, 혹시 경소님도 은퇴 뭐요? 뭐시기요? 와, 이 서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 이제 많이 기다리시던데, 서울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근데 좀 당분간 아마 일단 코로나가 좀 이렇게 끝나거나 뭐 그때 하거나 아니면 좀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그때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은퇴요? 아니요, 저 은퇴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워렌 퍼핏이 지금 90살에도 은퇴 안 하고 있는데, 겸손은 지금 그보다도 저는 절반도 아직 안 했는데 은퇴하면 안 되죠. 저는 돈을 더 벌어야죠, 저도. 그렇잖아, 돈 없으니까 스파크 타고 다니지. 왜냐면 제가 차를
정리한 이유가 진짜 농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요즘에는 계속 그냥 막 이렇게 있으면 그냥 회사차 정 실장이 운전하고 막 하니까 제 차를 잘 안 타요. 그래서 스포츠카 뭐 그런 차들은 옛날에 한 달에, 진짜 농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탈까 말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다 정리했죠. 뭐 관상용도 아니고. 차가 사실 운전 제가 할 일이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한 2주에 한 번 하나? 요즘은 그 정도예요. 와,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급등 나왔어요. 다시 뭐 급락 이후에 다시 또 급등 나왔죠. 이게 세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다는 거고 간다는 거고, 이거는 변동성이 크면서 간다는 겁니다. 철강주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철강, 조선, 건설, 뭐 은행, 또 뭐 어떤 그 내수주에서 좀 잘 안 올라가는 거, 뭐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이런 롯데쇼핑, 이런 거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안 가잖아. 이런 거 뭐 현대백화점, 이런 거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이런 거는 진짜 안 가거든요. 네, 이거를 또 사 모아. 어떤 사람들이겠어 그게. 사 모은다고, 진짜로. 무서울 정도로 사 모아가지고 그냥 쫙 보유해버려요. 완전 쫙 길게. 자, 종통 가치 투자자들, 종통. 근데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제표상 어떤 저평가 그런 것보다는, 재무제표는 그냥 보조일 뿐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그런 회사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가치 투자, 가치주, 성장주 뭐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가치 투자. 오늘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가 좋은 회사, 오늘의 가치보다 내년이 좋은 회사, 내년보다 5년 뒤가 좋은 회사, 내년에도 좋고 5년 뒤는 더 좋고 5년 뒤보다 10년 뒤가 더 좋은 회사, 그런 회사들의 가치다. 결국 그 회사의 가치가 높다면 주가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 주식의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회사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지금 현재의 주식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 받겠습니다. 하루님 일하시나 보네요. 제 오늘 방송을 듣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 주식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철학, 주식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재정립해가지고 다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1년 365일 동안 똑같은 얘기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법이 없어요.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뭐 이런 백화점, 어떤 뭐 조선철강,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죠. 이러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도 하거든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 바닥을 기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포트폴리오상 이러한 종목들이 없다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어떤 살살살살 뭐 모아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 남들이 안 낸다고 했을 때 관심을 두지 않는 거. 그런 종목들은 우리는 관심을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렇게 치고 가요. 관심이 없을 때 사놓으면 결국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결국엔 치고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밀렸다,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또는 자 이제 끝났다. 무상증자가 호재인데 왜 악재라고 하는 거야, 초보자들은. 도대체가 좀, 네, 이런 거 무상증자 치고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좋습니다. 영화관이 과연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10년 뒤에 영화관이 없어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과연 영화관이 없어질까? CGV가 없어질까? 아니면 계속 살아남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은 무엇이다? 주식은 계속 사는 거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수를 줄더라도 주식 개미 투자 의욕을 살려야 된다. 장기 투자의 공제 가능성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높아졌고, 아마 이게 다시 재편이 돼서 수정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얼른 한 주라도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팔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특강 문의나 VIP 문의는 아래 카톡 문자로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물론 그리고 VIP 문의도 저랑 같이 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